6월 5일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빅테크가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테슬라가 16%까지 올랐고요. 아마존 8%, 브로드컴이 11%, 메타가 7.7% 상승에 큰일한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3.4%, 다우가 2.3%, 러셀이 4.16% 지난 한 주 동안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지수와 니케이 지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1년 전부터 보면 횡보하다가 6개월 전부터 상승 에너지가 커졌습니다. 공통 이유를 찾자면 역시 AI, 반도체, 환율 이런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잘 아실 거고 니케이 지수는 의외로 한국에 상장된 반도체 ETF나 뉴욕에 상장된 AI 로봇 반도체 지수에 일본 기업이 상당수 들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 기술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종합상사에 투자했다 하죠. 당연히 수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다우존스나 상해 종합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 1년 전에 지금 지수와 1년 전의 지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횡보를 했는데요. 1년간 횡보를 했는데 중간에 등락은 있었지만 비슷한 추세입니다. 공통점을 찾자면 경기 둔화 영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소비, 제조, 금융주가 많이 편입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코스피와 니케이 지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1년 전부터 좀 이격이 크게 생겼습니다. 5년 전부터 4년 전까지는 이격이 좁게 거의 상승률이 같은데 1년 전부터 이격이 벌어져서 지금도 여전히 그 격차를 축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스피가 2600에 안착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추가로 상승한다면 그 이격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난주 발표된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고용 중심으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실업률을 보면은 5월 실업률은 전월 4월에 비해서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3.4에서 3.7%. 또 임금 상승률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3%, 전월 대비해서는 0.3% 인상되었습니다. 인상폭이 다소 완화되었죠. 또 비농업 부분에서 신규 고용자 수가 34만 명으로서 약 34만 명입니다. 이는 지난달 25만 3천 명에 비하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괜찮다, 양호하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주었습니다. 또 구직자당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또 채용 공고도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지표를 보면은 시장에 호재로 인식되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우지수가 오르고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부문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신규 고용이 약 34만 명인데 과거 1년 평균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좋아졌는데
주도한 섹터가 지난달과 좀 달리 지난달까지는 주로 서비스업, 예를 들면 호텔, 레저, 식당, 사회복지, 의료시설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고용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번 달에 하나 추가된 섹터가 있습니다.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직에 6만 4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고 또 다른 고용 지표를 보면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에 비해서 2,000명 증가되어서 23만 2천 명. ISM 5월 제조업 PMI가 46.9, 7달 연속 50 이하 위축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CGNC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감원 계획이 발표가 된 것이 41만 7천 명입니다. 전년 동기간보다 315%나 급증했고요. 또 1월에서 5월까지 채용 계획 발표는 10만 2천 명이었고요. 전년 동기보다 83%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원, 또 한편으로는 채용, 두 부분 모두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감원이나 채용 부분에서는 또 노동 시장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에는 페드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패트릭 하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가 6월 FOMC에서 금리를 건너뛰고 지금까지 금리 인상의 효과를 좀 더 추적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보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페드 기준금리가 최종 금리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있죠. 선물시장 금리 베팅이 급변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번 주에는 그 두 연준 위원이 발언이 있고 난 후에 동결적으로 74%의 의견을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쭉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고용 시장이 좋아지면서 10년물 금리가 상승했고, 또 단기 금리를 보면 두 연준 이사가 6월 동결을 이야기했지만 금리 25bp 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에서 5.25, 25bp 인상해서 5.25에서 5.5, 평균 가격이 5.38인데요. 평균 금리가 5.38인데 정확히 지금 현재 금리가 5.3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 달에 동결되면은 7월 달에 인상하고 6월 달에 인상하면은 7월 달에 동결한다. 적어도 한 번은 25bp 인상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년물 금리는 미래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고, 또 3개월 단기 금리는 주로 기준금리를 연계해서 등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발표될 주요 지표를 보면은 한국 시간 6월 5일 ISM 5월 비제조업 PMI가 공개될 예정이고 6월 6일 소매 판매 지수, 6월 7일 주간 원유 가솔린 재고가 발표될 예정이고 6월 8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도매 판매와 재고가 발표될 예정이고 6월 9일은 새벽이죠. 페드 대차 대조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또 시장 상황을 종합해서 이번 주 시장 뷰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부채안 해결로 인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고 또 고용 지표가 혼재이긴 하지만 일자리와 고용 상황이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침체 우려가 상당히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6월 금리 동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으로 시장은 다소 상승 에너지가 모였는데 이번 주에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고용 호조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경기 침체를 면하는 요인이 되지만은 대신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5%대의 높은 단기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인하 요인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죠. 다음은 원유, 가솔린, 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5월달에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다음 6월 13일 발표될 5월 일반 물가, 즉 헤드라인 CPI는 한 4% 초반대로 이렇게 내려올 것 같고, 그러나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여전히 5%의 초반대, 5%대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베팅되고 있습니다. 고용과 근원 물가를 고려하면은 금리 인하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과 7월 최소 1회는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고 있는 금리 선물 시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6월 달에 국채 발행이 약 5천억 달러 이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원화 기준으로 약 500~600조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장에 또 네거티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이런 네거티브 요인들이 바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번 주에 참고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다우 지수나 국내 코스피 지수가 지금 둘 다 저항선을 뚫었는데 이 저항선에 안착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지고 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주에서 가치주, 전통주마저 상승하게 되면은 당분간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장이 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또 중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4월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시행이 되었고 그 효과가 6월, 7월, 8월 이렇게 점차 갈수록 나타나야 될 것이고, 나타나지 않으면은 정말 중국 경기는 어려워진다. 아마 제 생각에는 2분기가 지나면 3분기, 4분기 갈수록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반도체주 또 대중 수출주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중국 경기가 제조업이 살아나고 건설업이 살아나면 구리 산업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구리 업체에 기회가 있다. 또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고로 광산을 보유한 국가의 구리 업체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의 구리 업체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산을 보유한 국가의 구리 업체들은 최근에 자원의 국유화 또는 수출 금지 명이 떨어지면서 광산 보유 국가의 기업체들은 좀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은 회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도 지난주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빅테크주 중심으로 가져가고 일부 차익 실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현되면 일부는 현금화, 일부는 국내 2차전지 소재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2차전지가 최고점에서 약 20 내지 30%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산업의 성장성으로 보면 조정 시기가 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고용 호조로 경기 침체 불안감이 줄어서 미국채 10년물이 수익률, 금리가 지난 주말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8%, 3.9% 이렇게 상승하면 아마 장기국채 가격이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채 금리가 4%, 4.2% 이렇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고금리, 고인플레 기준에서는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리 업체 찾아서 세계 1, 2위 업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잘게 쪼개서 분할한다 생각하고 접근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감안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